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5년도 이제 4월 말로 접어들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도 이제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힘당에서 8명의 예비 후보들이 지금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이 정도로 일단은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뭐 저 역시 많은 분들과 함께 뜻을 좀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김문수 후보가 좀 국힘당의 대선 후보로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뭐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김문수 후보도 좀 아쉬웠던 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분의 진정성이라든지 스타일 이런 거는 상당히 보수라든지 애국 우파 쪽에서 많이 좀 믿고 지지하지만, 어떤 감각적인 부분이라든지 융통성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그것은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전 투표일이 5월 29일과 그리고 5월 30일 이틀간인데, 이 사전 투표 너무나 말이 많고 폐지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사전투표 그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전투표일의 그 기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모든 선거가 본투표일 날의 결과보다는 사전투표일 날 이 결과에서 모든 게 다 결과가 지금 결정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부정선거 그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100% 부정투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안 믿는 분들도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진과 운기도 또 후보자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오늘은 김문수 후보하고 사전투표일 날의 운기를 같이 한번 사주를 보면서 그날의 일진과 운기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제가 이 사주 관계된 아니면 어떤 사람의 사주나 일진 이런 부분을 주로 뒤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앞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길고 만약에 이게 좀 생각보다 지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돌려서 뒷부분 제가 사주 말씀드리는 거 그것만 보시면 돼요. 굳이 저한테 뭐 이런 얘기 하느냐 사주만 말해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뒷부분만 보시면 돼요. 굳이 저한테 그걸 가지고 이래라 말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 부분을 그래도 앞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사주 흐름을 봤을 때 이렇다. 우리가 어떤 모든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소설 이런 게 다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론만 갖고 이야기하면 앞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기승전결을 해서 뒤쪽에서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주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뒤만 사주만 그냥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걸 가지고 계속 뭐 괜히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이 4강 구도로 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한동훈입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여러 가지 공작, 비슷한 공작을 하면서 선관위 선거를 맡기고 지금 진행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참 김문수 후보한테 이상하게 불리한 쪽으로 계속 유도해가고 한동훈을 띄우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저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모종의 음모가 있다.
뒤에서 다 공작질을 하고 조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니까 그것까지 좋아해라 마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 공정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공정치 못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지금 국힘당의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당선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사주 팔자가 좋고 운기가 좋다 하더라도 부정을 저지르면 그 부정을 사주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거대한 세력이 그 한 사람의 사주의 기운을 누르기 때문에 그 거대한 세력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세력을 형성을 해서 더 큰 힘을 갖다 누른다? 그러면 그걸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데 저도 뭐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흐름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이재명이가 훨씬 앞서가고 있고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뭐 비슷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좋다고 하는데 왜냐면 어느 한 주자가 강하게 치고 나와서 이재명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줘야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갖는데 그러면 이재명 하나의 난쟁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흐름으로 가는 게 저는 결코 국힘당 후보들한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문수가 됐던 홍준표, 한덕수가 됐던 어느 한 사람이 최소한 15%에서 20% 정도 해서 이재명이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셋 다 그냥 난쟁이고 거인 옆에 난쟁이 3명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결코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더 치열하게 싸우고 조금이라도 앞서가려고 하다 보면 서로 안 좋은 점 같은 경우 계속 부각시키고 같은 당 후보를 이상하게 안 좋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들먹거리면서 과거에 조금 뭐 이상한 이야기 했던 거 흠집 이런 것을 캐가지고서 그걸 침수봉대해서 계속 공격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화합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이재명과 이낙연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 명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 손으로 가는 거는 솔직히 좋은 건 아니다. 좀 안타깝지만 현재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여론조사 안 믿어요. 이거 100% 구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 말에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또 믿는 사람들이 5, 6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국힘당은 뭐 후보가 마땅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결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상황이 지금 조금 안타깝게 이런 식으로 지금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일을 이틀간 하는데 제가 보니까 5월 29일 날 하고 5월 30일 날 이틀간 하더라고요. 사실 사전 투표 지금 많은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부정선거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하고 막을 건가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 후보들 자체들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후보들은 그런 걸 감추고 있어요. 괜히 그 말 잘못하면 또 뭐라고 욕먹을까봐 아니면 지지율 떨어질까봐 아니면 공격당할까봐 뭐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나오는데 본인들하고 관계된 겁니다. 더군다나 홍준표 후보는 전에도 대선 후보로 나와서 문재인하고 했었잖아요. 그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엄청난 부정이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후보도 좀 정신 차려가지고 좀 강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형제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살인범 사형시켜서 몇 놈 죽였다 그래서 나라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부정선거는 온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형수 몇 명 죽인다고 나라 운명이 바뀝니까?
참 홍준표 이 양반도 너무나 저는 이런 진정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홍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사형식 제도 해갖고 사형수 뭐 사형시키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우리나라는 핵을 갖고 있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선순위를 보면 지금 부정선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준표 후보도 제발 이런 점을 좀 빨리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자, 5월 29일은 을사년 신사월 무술일 임술시에 끝납니다. 사전투표는 20시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30일 날은 을사년 신사월 기해일 갑술시에 끝납니다. 일단 날짜 하나하나는 또 기운이 다 다른데 이 무술일 날 29일 날 운기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5월 30일 날 기해일은 조금 낮지만 어쨌든 29일이나 30일 날의 전반적인 그날의 일진과 5월 기운 또 끝나는 시간 이런 걸 보면 그날의 이틀 동안의 일진이 좋지가 않아요. 물론 각자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사주입니다. 왼쪽은 제가 전에 봤던 건데 오른쪽이 맞다고 합니다. 이건 양력과 음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른쪽 신묘년 토끼띠 병신월 기해일 무진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스타일을 보면 왼쪽 사주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뭔가 김문수 후보하고는 매칭이 좀 잘 안 됩니다. 이분의 성격이라든지 살아온 거, 또 인생의 그 여정이라든지 스타일 이런 거 보면 왼쪽이 왠지 조금 더 맞지 않나. 성격도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고 굽힐 줄 모르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도 강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좌파 쪽에서 노동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고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전향을 안 하고 계속 좌파질을 하고 친중질하고 친북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조금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왼쪽 사주로 보면 기본 본성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향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고 말을 앞세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 점이에요. 솔직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상황 판단을 해서 뭔가 융통성을 부리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왼쪽 사주라고 하면 이제 사전투표일 29일 날이 무술일 날이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한테는 29일 날 괜찮아요. 왼쪽 사주면. 근데 오른쪽 사주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다행히. 왜냐면 오른쪽 사주가 맞다고 하면 일단 신약 사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약 사주면 비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신사월 이것도 나름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약한 기운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무술은 비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기해일날 그러면 30일은 기해일이거든요. 기해일은 같은 기운입니다. 이분이 기해일주라고 하면 기해일은 사주에서 말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엎드려서 신음하고 그다지 나한테는 또 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9일 날이 김문수 후보한테는 유리하고 30일은 약간 불리할 수 있다.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29일이든 30일이든 날짜 자체만 놓고 보면 그날의 일진과 운기는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후보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차차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 후보별로 해서 추가적으로 누가 또 사전투표일 날 일진이 유리한지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또 국힘당 후보가 언제 결정되는지 그날의 일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월 3일날 대선일 전에 29일과 30일날 사전 투표일이 있는데 그날의 일진과 함께 김문수 후보의 그날 일진 운기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